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문예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네. 촬영하기 참 힘드네요. 많이 바쁘셨죠? 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네. 꼭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한 번 촬영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반기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환에 대한 그 네. 영상들을 보시고 많이들 좀 문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인 법인 전환에 대한 장단점, 그 다음에 네. 케이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네. 선생님, 법인 전환에 어떤 그런 방법이 크게 어떤 방법이 있죠? 법인 전환에는 일단 신규 법인을 아예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을 전환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법인 전환하는 그 방법을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우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법인 설립과 법인 전환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신규 법인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법인 전환은 기존에 있는 사업장, 그게 임대업이 됐던, 제조업이 됐던, 도소매가 됐던 기존에 있는 사업장을 사업자 등록증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만 전환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크게는 이제 신규 법인, 그 다음에 신규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인적 설비, 네. 그 다음에 물적 설비라고 세법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도 모두 그 개인 사업장 거를 승계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 법인 전환의 방법의 경우에는 인적 설비, 그 다음에 물적 설비, 모든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직원들을 승계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럼 법인 전환이 그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 장점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법인 전환 장점, 세무사님 어떤 거 정도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법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세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 공신력 제고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혹시 대외 공신력 제고에 대해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대외 공신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제 명함을 외부에 준다 하더라도 네. 왠지 이제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네. 우리 그 세무법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 세무사무소가 있고 네. 세무법인이 있는 것처럼 네.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더 매출이 좀 더 있는 경우에 법인이라는 명함을 파고 법인 형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신력을 좀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세율 차이 자체가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6%부터 45%의 구간이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9%에서 최대 24%까지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법인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네. 법인은 장기 영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개념이 강할 것 같고요.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라기보다 길어야 3년, 5년, 그리고 매출 규모도 잔잔하게 식당을 한다 하더라도 매출 3억에서 5억,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현상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개인 사업자가 좀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도 자금 조달을 할 때도 네. 투자 유치에도 법인이 당연히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 경감 가능성이라는 표현도 제가 간혹 쓰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은 국세청에 개인 납세가가 있고 법인 납세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인 납세가 담당자 입장에서 네. 개인 이 과세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갖고 매출 기준으로 10억이 넘는다. 네. 또는 소득이 2억 이상이다. 그럼 굉장히 상위권으로 볼 수 있겠죠. 개인 사업자라고 하게 되면. 네. 하지만 법인 납세가 직원 입장에서 법인 매출이 10억이다. 네. 그리고 법인 과세 소득이 2억이다. 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소득이 아니라 평균 이하의 소득으로 취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가능성이 좀 감소가 된다라는 효과를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법인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기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네. 결국은 이러한 부분으로 절세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네. 클 텐데요. 당장의 종합소득에서 발생되는 소득세, 그다음 지방세, 네. 건강보험료가 절세가 될 것이고요. 네. 하지만 더 깊은 뜻으로는 네. 장기적으로 자녀들한테 언젠가는 또 상속증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미연에 자녀들한테 지분을 준다든지 네. 배당을 준다든지 또는 그 회사에서 네. 직책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급여
등의 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서도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법인 전환에 대한 장점이 좀 굉장히 많고, 일단 세율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가지급금 문제 등의 단점들이 있을 텐데, 그 단점들에 대해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개인 사업자를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사실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법인이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 본인이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 사업자는 엄연하게 다른 경제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통장에서 또는 자동이체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신고를 하고 자금을 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자금에 대한 사용 제한이 첫 번째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 소요시간 지연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의결사항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소집도 해야 되고 결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거는 법인 자금 사용의 제한처럼 이 자금 사용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해갖고 신고 안 하고 그냥 인출하게 되면은 가지급금, 배임 횡령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 이익 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잉여금을 중간중간 어떻게 절세를 하면서 엑시트를 할 것이냐 그런 플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 없이 진행을 하고 네. 법인 전환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개인에서도 세금 내고 법인에서도 세금 내고 내가 법인 낸 이유를 모르겠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법인 전환에 대한 단점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단 자금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좀 큰 이슈일 텐데요. 네. 그럼 이제 개인과 법인이 이제 자금 인출 방법이 다르잖아요. 예. 제가 이제 크게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근로소득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100% 인출되어 네. 내년도에 다음 연도에 100%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급여 수준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갖고 보수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상여금도 중간중간 지급할 수 있고 대부분 그 가족 법인이거나 어떤 소규모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도 또 같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 규모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양도소득,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을 발생시켜서 법인 소득을 인출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소각 목적이냐 매매 목적이냐에 따라서 소각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그 배당 소득으로 이제 그 과세가 되고요. 또한 양도소득이라고 하게 되면 과표 3억까지는 22%, 초과되는 분은 27.5%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인출을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나 상여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 인건비 처리 안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본인이 급여 받고 상여 받고 심지어 퇴직금을 받는 부분까지도 모두 비용 처리,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장에서 영업이익이 있다고 하게 되면 초과 수익에 대해서 법인 전환을 할 때 영업권이라는 게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업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필요경비 60%를 의제를 해주는 사항이라 잘 활용하시면 유리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예.